자, 이제 저희가 그 DB 단에서 해당되는 건 다 끝났고요. DAU를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게시판, 페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시판에 DAU를 엽니다. 저희가 src 메인 밑에 자바, 밑에 자바 com.앱장.body의 DAU, 밑에 그 보드 DAU를 더블 클릭해 엽니다. 더블 클릭해 여시면 이건 이제 페이지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전부 다 보여지는 이제 이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클릭을 해보시면 데이터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게시판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엄청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제 거 전체 데이터 48개입니다. 48개. 중간에 데이터가 한 개 이제 삭제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데이터가 아주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좋네. 그죠? 뭐 데이터 많아지니까 부자가 된 느낌일 텐데, 아시겠죠? 저희가 페이징 처리를 해서 10개씩만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씩만 보자. 이해되시겠죠? 되나요? 10개씩만 보자.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걸 하시기 전에, 이 페이징 처리하는 계산을 내는 것을 좀 이렇게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스터디 하기 전에 적용을 먼저 시켜보겠습니다. 적용을 먼저 시킬 건데 카페에 가세요. 카페에 가시면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칩니다.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되셨나요? 되시겠죠? 치시고요. 검색 눌러보세요. 검색 눌러보시면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으신데 이때 이제 뭐 댓글 처리할 때도 페이지 처리가 다 되니까 페이지 처리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는데 여기 뭐 도용사항도 있으시고 검색 처리 있고 페이지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6679번에 있네요. 작년 6월 달에 만든 거고요. 작년 6월 달에 누가 만들었겠어요? 예, 웹장님이 만들었습니다. 웹장님이. 예. 웹장님이 만들었습니다. 라이브러리 사용료는 공짜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다. 아시겠죠? 한 개 잘 만들어진 코딩은 다음에 써먹을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페이지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세요. 요 글은 6천, 여기 6679번 글입니다. 9번 글에 해당되는 페이지 처리 라이브러리, 페이지 오브젝트 라이브러리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그 첨 파일 모아보기 하면서 이렇게 쭉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되게 많네요. 쭉 돼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첨 파일 모아보기에서 클릭하셔서 그 페이지 오브젝트 자르를 내 PC에 저장하자. 어디에 저장해야 될까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웹-RP 밑에 LIV에다 저장하시면 됩니다. 현재 아까 다운받아 놨기 때문에 워커스페이스 밑에 JSP 밑에 컴 웹장 밑에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밑에 웹-inf 밑에 liv 아시겠죠? liv에다가 저장합니다. 저장해서 저장해 두십니다. 되셨나요?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클립스 다시 오시고요. liv 폴더 찾아가셔서 새로 고침하시는 거죠. 웹-rf liv에다가 F4키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해당되는 자르 파일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버전을 써놔야 되겠어요. 버전을 써놔야지 딴 사람들은 이전 버전을 막 쓰시게 되면 코드가 약간씩 틀려요. 아시겠죠? 코드가 틀리기 때문에 버전에 맞춰서 제가 글 번호까지 꼭 찍어서 몇 번이다라고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다운받으셔야 돼요. 되셨나요?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 볼게요. 웹 app 라이브러리스 보시면 그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게 보이시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자르가 보이시는데 이거 열어보시면 여기에 이제 컴 밑에 util 컴.앱장의 util 밑에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클래스가 보이세요. 클래스.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소스가 보이신다고요. 소스가 보이도록 한 것은 소스를 추가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소스를 제가 추가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했는데 와 페이지가 엄청 많아요. 야 코딩이 지금 코딩 우우우 예. 한 250줄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250줄 되고 그 위에 이제 세터게터 변수 만들고 세터게터 만든 게 많은 그 대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기본값 처리라든지 이런 이제 연산에 해당되는 게 여기 쭉 나와 있어요. 페이지 처리는 여기 페이지 현재 페이지와
퍼 페이지 넘버, 페이지당 보여줄 글의 개수, 주석 다 처리 다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한 줄 주석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주석. 그 의미가 딱 알아도 이게 의미가 전달되는 것은 달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글의 개수, 그다음에 스타트 로우와 엔드 로우는 현재 시작 줄과 현재 페이지의 시작 줄 번호와 끝 번호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로우와 엔드 로우를 가지고 처리하시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현재 페이지 데이터 글을 가져올 때는 요 정도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자,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생성자는 이렇게 기본 생성자 세팅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기본 생성자를 쓰시면 기본 페이지는 1로 되고 퍼 페이지 넘버는 10이고요. 스타트 페이지는 1입니다. 1. 그 다음에 엔드 페이지도 1이 되고 그 다음에 퍼 페이지 넘은 10이 됩니다. 여기 소스에서 그 스타트 로우하고 엔드 로우, 스타트하고 엔드 로우를 세팅하는 거를 집어넣었으면 더 좋을 뻔했었는데 스타트하고 엔드로우를 안 집어넣네요. 안타깝게도. 근데 여기다가 데이터 세팅하는 걸로 넣으시면 이게 계산을 다 합니다. 계산을 해서 스타트로와 엔드로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기본 생성자를 하시면 그 스타트로우와 엔드로우가 세팅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시면 이제 기본 생성자와 기본 스타트로우와 엔드로우를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서 사용을 한다. 아시겠죠? 코드를 생각이 약간 짧아서 나중에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버전업 시켜서 올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다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다고요. 그리고 페이지 오브젝트에 보시면 get instance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처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리턴해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리턴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get instance라는 거예요. get instance. 그 new라는 키워드는 없지만 get instance를 몇 수를 하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new를 하고 있죠. new를 해서 이제 생성을 한 다음에 넘기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때 넘길 때 리퀘스트를 넘겨주시면 돼요. 리퀘스트를 넘기면 얘가 이제 페이지를 넘어오는 페이지를 봤는데 페이지가 만약에 널이거나 쌍따옴을 찍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스타트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하자. 여기 기본 선제에서 스타트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은 1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1로 세팅되어 있는 거를 뭘 하자. 이렇게 써져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저희가 페이지 넘버는 이제 강제적으로 이런 게 없으면 뭐 인티저의 뭐 파즈에서 뭔가를 쓰자.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어요. 파라미터 없으면 뭐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get instance를 이용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여기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AU를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DAU 여기 있죠? DAU. 여기는 예매 처리했고, 이건 페이지 처리가 안 돼 있는 거죠. 페이지 처리가 안 돼 있고, 이게 원본 데이터만 가져온 겁니다. 원본 데이터, 넘버 디센더로 가져와라. 원본 데이터를 가져온 거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 주석 처리를 합니다. SQL 작성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순서에 맞게 원본 데이터 전체 가져오기입니다. 가져오기. 이거는 이제 페이지 처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죠. 페이지 처리를 하려면 두 번째 3-1입니다. 두 번째 순서에 맞게 가져온 거 요 프롬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프롬안에 이걸 집어넣으면서 로우 넘버를 붙인다. 순서 번호를 붙여서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3-2 가져온 데이터로부터 순서 다시 불러오는 거죠. 다시 불러오면서 뭐라는 거예요? 순서 번호를 붙인다. 순서 번호를 붙인다. 쓰시면 되는데, 그때 사용하실 때 SQL에다가 SQL 이꼬르 순서 번호를 붙이는 쌍따옴표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셀렉트에서 넘버부터 히트까지 이렇게 전부 다 가져오시면서 그 앞에다 뭘 넣으라고요? 로우넘을 한개 붙인다. 로우넘 한 칸 띄고 알럼이라고 쓰시고 콤마를 찍으세요. 콤마 찍어주세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원래 것은 그대로 불러오면서 불러오면서 로우넘이라고 순서 번호를 붙인다. 되셨죠? 됐죠? 어디서부터? 여기 위에 있는 SQL로부터 프롬
위에 있는 SQL로부터 from 가로 열고 그 다음에 SQL을 뒤에다 붙여줍니다. SQL 붙여주시고 플러스 그 다음 쌍따비 찍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을 찍어서 가로 닫고입니다.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위에서 가져오는 원본 데이터를 불러온 것을 가지고 그거로부터 이런 것을 불러온다. 아시겠죠? 순서 번호를 붙여서 불러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썼던 요겁니다. 그 SQL 디벨로퍼에서 써서 사용했던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from 뒤에 원본 데이터를 가져와서 요게 SQL을 만들고 from 뒤에 가려고 갖고 붙이시면서 가져오면서 셀렉트해서 이렇게 붙여오는 거 두 번째 붙여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시겠죠? 부터 이제 가져온다. 띄어쓰기 가려고 할 거는 띄어쓰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저 띄어쓰기 한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져왔으면 이제 원하는 페이지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3-3 페이지에 맞는 시작 페이지 페이지에 맞는 데이터 가져오기를 시킵니다. SQL에다가 똑같이 셀렉트 이렇게 쭉 쓰시면서 from 어디서부터 가져와야 돼요? from 위에 SQL에서부터 플러스 상단에 찍으시고 플러스 위에 SQL에서부터 위에 계산된 만들어진 SQL에서부터 플러스 가로 닫고 하시고요. 가로 닫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쓰셔야 돼요? 가로를 갖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가져올 데이터의 조건을 쓰시는 거죠. 가져올 데이터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건은 자 where 문장 쓰시고요. where 쓰시고요. 알러미 물음표 between부터 쓰겠습니다. between 물음표 and 물음표 세미콜론 이렇게 되는 거죠. 거리가 되게 길어졌죠?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해서 이어지면 되고요.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찍어봐라. 아시겠죠? 찍어서 사용해 보세요. 어디서 찍었죠? 얘는 보드 DAU에서 찍었습니다. DAU에서 이제 SQL을 찍은 거죠. SQL 뭐 있듯이 쓴 다음에 플러스 SQL 이렇게 해서 찍어서 SQL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SQL이 SQL 디벨로퍼에 만들어진 SQL과 같아야 돼요. 이렇게 같이 나와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1 물음표 10 물음표로 바뀌어서 되셨나요? 그래서 SQL 자바 콘솔에 켜져 있는 SQL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실제적으로 그 물음표를 1, 10 집어넣어서 실행하면 실행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틀린 거 찾아낼 때 이렇게 금방 해보시면 되십니다. 그럼 얘가 금방 찾아져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음표가 1개, 2개 생겼네요. 그러면 이제 그 실행 개체를 만들고 물음표에 해당되는 것을 PSTMT 만들었을 때 물음표에 해당되는 여기 그 시소인 줄 알았더니 시소가 아니네요. 죄송해요. 그 만들어진 시소를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소를 해서 출력을 해보시고 출력하는 거는 이렇게 출력을 해보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신 다음에 이제 틀린 그림 찾기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SQL입니다. SQL 예, 그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만든다. 예, 시소인 줄 알았어요. 순간 착각해서 되시겠죠? 시소를 한 개 더 만들고 출력을 해주세요. 이게 SQL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출력해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처리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되십니다. 되시겠죠?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에 대한 데이터를 세팅하셔야죠. 물음표에 대한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물음표에 대한 세팅은 저희가 이쪽에 그 파라미터로 전혀 데이터를 받지 않았어요. 전혀 데이터를 받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전달받는 걸로 만들어줍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이해되시겠죠? 예.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뭐가 있어요? 페이지 오브젝트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 정보, 페이징 처리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이지, per page num, start row, end row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스타트 로우와 로우부터 엔드 로우까지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걸로 만들어준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DAU에서 파라미터로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씁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셔야 돼요. 임포트 때문에 임포트를 반드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되시겠죠? 하시고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소문자 페이지 오브젝트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되시겠죠?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제 여기 물음표 세팅하겠습니다. pstmt 점 쓰시면 페이지 오브젝트가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여기 보시면 롱 타입으로 스타트 로우와 엔드 로우가 있죠. 롱 타입으로 센 롱이죠. 그래서 pstmt 센 롱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자. 첫 번째 물음표는 어디에요? 페이지 오브젝트에 점 get start row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표 복사하세요. 두 번째 물음표는 set row인데 end row죠. 끝나는 줄까지 end row까지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세팅해서 가져오는 걸로 사용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페이지 오브젝트를 서비스에서는 파라미터로 넘기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가 오류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사용하고 있는 DAU를 만들었는데 DAU 안에 자바 밑에 여기 DAU 안에 서비스 쪽에 리스트 서비스 보드 리스트 서비스가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드 리스트 서비스가 오류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파라미터로 뭘 넘겨받아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페이지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전달받아요. 전달받고 파라미터로 페이지 오브젝트를 그대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오류가 사라졌죠? 빨갛게 나눈 오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른 이유는 임포트를 자동 임포트가 되기 위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반드시 눌러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고쳐졌으면 저희가 이제 그 list.jsp를 갑니다. 보드의 list.jsp입니다. 보드의 list.jsp. 여기서 서비스를 호출하고 있잖아요. 여기 빨간 줄 나면서 오류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페이지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 DB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썼는데 요거 하기 전에 이제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돼요.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클래스 4 네임 해가지고 여기 DB에 관련된 걸 확인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서블릿으로 넘겨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다가 페이지 정보 받기를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죠. 페이지 정보가 없다 그러면 페이지 정보가 페이지 넘버나 페이지 정보가 없다 그러면 원래 것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쓰시는 게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 만드세요. 페이지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임포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드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그대로 이제 변수를 쏴주시고요. 그 이꼬로 하시고요. 이꼬로 하시면서 페이지 오브젝트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 보시면 점 써보시면 여기가 get instance라고 만들어놨습니다. get instance를 만들었는데 리퀘스트를 전달해서 여기다 맞는 걸로 했습니다. 리퀘스트를 전달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일이 발생이 될까요? 이제 get instance를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해서 그 진행을 합니다. 이동해 보시면 리퀘스트를 받아요. 리퀘스트를 받아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페이지 오브젝트를 컨트롤 키 꽉 눌러서 클릭해서 기본 설정을 보면 페이지는 1페이지로 세팅되어 있고요. per 페이지 넘버는 10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페이지 1, 엔드 페이지 1 이렇게 되어 있고 per 페이지 그룹 그룹 페이지 넘버가 10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10.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기본적인 공지 분류가 안 들어오면 프리 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지를 여기 프리로 썼나요? 프리. 사실은 now로 썼는데 지금 요거는 좀 고쳐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기 바뀝니다. 아시겠죠? 바뀌어서 쓰기 때문에 현재 이제 프리젠트의 의미로 프리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now라고 써 있습니다. now. 아시겠죠? 되셨나요? 페이지에 기능들이 많네요. 기능을 여러 가지 짬뽕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페이지는 1, 엔드 페이지는 1, per 페이지
per 그룹 페이지 넘버. 이거는 한 그룹에 페이지 몇 개나 세팅할 건지 10개, 맨 아래 10개만 나옵니다. 10개가 나오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거 페이지는 1페이지고 per 페이지 넘버는 10입니다. 10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Alt키 누르고 왼쪽 방향키 누르면 이런 거를 생성을 해서 페이지에 집어넣는 거죠. 페이지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리퀘스트부터 페이지라는 것이 데이터가 넘어오면 받습니다. 넘으면 받는데 안 넘어오면 이 맨 처음에는 그 페이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str 페이지가 현재 널이면, 널이 아니면 이제 집어넣는데 널인 경우에는 그 1페이지가 그냥 남아있게 됩니다. 1이라는 페이지가 남아있게 되고요. per 페이지 넘버도 넘어오면은 여기 이제 per 페이지 넘어오는 데이터를 integer.parseInt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해서 넘겨봤는데 이게 이제 넘어오지 않으면 그냥 그 10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10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뭘 계산을 안 하냐면 여기서 계산을 안 한 것은 그 스타트 로우와 엔드 로우를 계산 안 했습니다. 계산하는데 보시면 뭐 컨트롤 F 눌러서 스타트 로우 예, 스타트 로우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여기 있네요. 게트 세터에 있는 거고 또 파인드 눌러서요. 다음 거 스타트 로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넘으면 스타트 로우 여기서 계산하고 있네요. 계산하고 있는데 set total row 전체 줄이 몇 개, 전체 데이터가 몇 개나 되지? 이거를 계산하는 것을 한번 해줘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야 페이지가 나눠지죠. 페이지를 나누려면 데이터 전체 개수가 1부터 100까지 있어. 그러면은 100까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잘라보면은 1부터 10, 20, 30, 40, 50, 60 해서 100까지 10페이지가 나온다. 아시겠죠?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setTotalRow를 사용한 거고요. setTotal을 하면서 여기 startRow도 계산하고 endRow도 계산하는 거예요. 현재 1페이지면 startRow가 얼마? 1. endRow가 얼마? 10. 1페이지면 되셨나요? 이렇게 계산이 되도록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중간에 한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어디서 하냐? 데이터베이스에서 setTotalRow를 받아오면서 하시는 거예요. 받아오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setTotalRow를 이렇게 처리를 해야 그 startRow, endRow, 뭐 total 페이지, start 페이지, end 페이지가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도록 이제 코딩을 해놨기 때문에 setTotalRow를 이렇게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보드 리스트 서비스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기 전에 저희가 setTotalRow를 위해서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 페이지 오브젝트 점 쓰시면 점 사용해서 쓰시면 setTotalRow를 이용해서 여기다 전체 데이터 개수를 세팅하시면 되고요. 요건 DB에서 가지고 세팅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정보, 페이지의 정보를 계산하는 처리문이 담겨 있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이제 전체 데이터 개수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전체 데이터 개수를 넣는다. 어디에서 꺼내왔냐면 DB에서 꺼내 오셔야 돼요. DAO에다가 함께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DAO 프로그램을 한번 엽니다. DAO 여시고요. 게시판 중에서 게시판 뷰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접습니다. 접으시고요. 접어주세요. 접으셨나요? 예, 뷰를 복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뷰를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하세요.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요. 그 리스트 밑으로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 좀 해주시고요. 여기서 하는 게 여기 뷰 메소드 이게 여기 복사 붙여넣기에서 만들어 놓은 뷰 메소드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지금 전체 데이터 개수를 가져오는 메소드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페이지 처리를 위해서 전체 데이터 개수를 가져오는 메소드를 만든 겁니다. 메소드를 만든 건데 리턴 타입은 뭐일까요? 전체 데이터 개수는 롱 타입이면 되겠죠. 롱 타입이면 되고요. 가져오는 거는 get total row 전체 데이터의 줄수. 그리고 이제 받아오는 거는 그 페이지 오브젝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현재는 안 쓸 건데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데 나중에 검색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검색을 위해서. 검색하는 게 거기 페이지 오브젝트에 검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페이지 오브젝트 정보 중에서 맨 위에 정보 중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검색에 해당되는 정보인 검색에 필요한 변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검색을 할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롱타입으로 저희가 뭐 개수니까 이제 토탈로 뭐 이렇게 토탈로 이렇게 해서 0을 맨 처음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숫자니까 0. 데이터가 없다. 뭐 이렇게 써놨다가 DB 연결해 주시고요. 자, 이제 셀렉트 맞고요. 셀렉트 다음에 데이터를 세는 메소드가 함수가 뭘까요? 전체 데이터를 전부 다 세요.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 함수에 해당되는 게 카운트입니다. 카운트 가로열고 별표 이렇게 써가지고 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프롬 보드에서부터 웨어 문장 주지 않고 이제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완성을 하면 이제 한 줄로 쓰면 되기 때문에 되게 짧죠? 셀렉트, 카운트, 프롬, 보드 되셨나요? 되게 짧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토탈 로우를 구하는 걸 하시고 그 다음에 프리페어 스테이트 만드시고요. 그 데이터 세팅하는 거 없으니까 지우시고요. 실행을 하시면 리저널 셋이 나옵니다. 되셨나요? 데이터 꼴라 1개 카운트 생각 꼴라 1개 되시겠죠? 예, 꼴라 1개.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뉴에서 이런 걸 할 필요 없으시고요. 저희가 리저널셋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롱 타입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롱 타입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쓰시고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웁니다. 지워주시고요. RS 어디다가 담으면 될까요? 어디다가 토탈 로우에다가 담으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리턴 타입으로 쓸 거죠. 이 토탈 로우 여기다가 변수를 선언해서 0을 써놨습니다. 0 써놨으니까 토탈 로우를 받아내는데 센 롱으로 해서 받아내면 되십니다. 넘버는 없고요. 여기다가 1 이렇게 씁니다. 1 첫 번째 데이터, 첫 번째 나오는 데이터를 저장해서 넣어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되시겠죠? 첫 번째 데이터를 넣어놔서 집어넣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컬럼 이름으로도 쓸 수 있지만 얘가 첫 번째 데이터, 콤마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데이터 이렇게 해서 컬럼 이름 알리어스 안 붙였죠? 알리어스를 붙이면 알리어스 이름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리어스를 붙이면 여기 한 칸 띄고 뭐 토탈로 쓰면 이거 토탈로도 받아올 수 있다. 아시겠죠? 지금은 그냥 이제 1번 첫 번째 나오는 데이터를 받자 이렇게 썼습니다. 쓰셨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이쪽에 리턴 타입이 뭘 리턴하는 거예요? 롱 타입의 토탈로를 여기다 리턴하는 거죠. 토탈로 전체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DB에서 찾아가져 와서 받아옵니다. SQL 디벨로퍼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요. 셀렉트 카운트 가로 열고 별표 쓰시고요. 별표 사용합니다. 프롬 쓰시고요. 보드 세미콜론 찍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현재 전체 데이터는 48개입니다. 48개 이렇게 받아내는 게 요 쿼리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런 걸 실행해서 전체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서비스에서 갑니다. 이제 보드 리스트 서비스. 자, 전체 데이터 개수 생각을 했으니까 저희 페이지 서비스에서 보드 리스트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서 set total로 하면서 DAU에서 여기 new 한 다음에 DAU를 생성해 놨죠. 그러니까 DAU 점 그다음에 get total로를 이렇게 받아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전체 데이터를 개수를 하면서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계산이 돼서 담긴다 이런 얘기 아시죠?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제 이 메소드를 이 처리 여기에 되는 전체 데이터 개수를 세는 처리를 전체 데이터를 세는 처리를 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아무것도 안 가져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안 가져와지면 여기 서비스에 오셔가지고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보셔야 돼요. 오류는 없는데 이게 이걸 하지 않고 넘어가면 스타트 로우 0, 엔드 로우 0, 0부터 0거를 가져오자. 그러니까 데이터를 아무것도 안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요거를 안 하면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얘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처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콘솔은 서버가 자꾸 돌았어요. 자바를 막 돌리면서 밑으로 자꾸 돌았습니다. 자바가 서버가 자꾸 돌았어요. 그럼 코드에서 저 게시판에서 지금 40 몇 개를 가져왔는데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거 오류가 있네요. 세로 고침을 했더니 그 지금 현재 리스트 데이터 담기에서 오류가 났어요. 15, 16에서 이제 오류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뭐가 잔뜩 오류가 나오고 있죠. 오류가 나서 처리가 되겠다. 예. 컴파일 할 수 없습니다. 예, 오류에서 컴파일 할 수 없습니다. JSP에 문제가 생겼네요. 그 리스트.jsp 한번 가보시면 보드 리스트.jsp입니다. 노티스 아니고 보드 리스트.jsp 보드 리스트.jsp 닫았나봐요. 네. 보드에 list.jsp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 있죠? 열어보시면 여기 지금 오류가 나오고 있죠? 예, 안 고쳤네요.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 오브젝트를 여기 만들었으니까 페이지 오브젝트를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파라미터로 넘겨서 서비스의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도록 코딩을 했죠?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여기다 파라미터로 넘겨서 저장을 해주시고 하면 받아올 겁니다. 그 JSP에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류가 나면 컴파일이 안 되고 컴파일이 안 되면 실행이 안 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넣은 다음에 받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데이터를 딱 10개만 가져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만 가져오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스타트 로우와 엔드 로우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가져와서 딱 10개 현재 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가져오는 거를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